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기세 좋게 2010전 위에서 가뿐하게 시작한 듯 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무언가 시장이 갖고 있는 고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그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그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7분 솔루션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첫날입니다. 봄인데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아직까지 서울에는 날씨 상당히 춥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서 증시에도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요. 오늘 봄이 왔다가 살짝 다시 가는 모습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그죠. 오늘입니다. 4월 맞아서 저희도 봄을 조금 맞아보려고 대표님 그렇게 자리도 살짝 바꿔봤는데 한 보니까 조금 더 이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얼굴이 조금 더 작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잘 나오시는 만큼 오늘도 더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 믿고요. 얘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쉽게 우리가 조금 풀어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4월 증시 키워드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요점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1번부터 먼저 공개해 주시죠. 제일 중요해서 1번인가요? 네,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인 변수 중에 첫 번째죠. 바로 일단은 3월 달에 우리가 매도 기조를 한번 보시면 2조 5천억 가량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은 영국계라든지 아니면 미국계 자금 자체가 순매도로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중국계 자금이 순매수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영국계 미국계 자금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중국계 국부펀드조차도 이런 상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 뱅가드발 물량 자체가 한 50% 정도는 지금 소화가 됐다고 조금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총액이 원래 한 12조 가량이 됐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 6조나 5조에서 6조 정도는 소화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뱅가드발 물량 자체는 부담을 조금 더 덜어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되나요? 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넘어가시면요. 바로 환율이겠죠. 환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일본의 환율입니다. 일본에 나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바로 아베 신조였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일본 은행 총재가 된 바로 구로다 하루히코인데요. 네. 구로다 하루히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비둘기파로 유명하죠.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하겠다 강경하게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전에 아시아 개발 은행 총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적으로 인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베 신조가 당연히 총재 자체를 구로다 하루히코를 세웠는 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정당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0%대까지 다다르는 모습인데요. 대규모 통화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언제? 바로 4일 날 그때 다시 한번 회의가 있던데 그때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일본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경제 지표 자체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일본에서 다시 한 번 더 양적화하는 정책을 좀 더 대규모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우리나라로 한번 따진다면 경상수지 부분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수지를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을 했다는 것은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환율 같은 밴드를 한번 따져본다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한 110엔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94엔대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일단 N 저는 또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외국인 환율
세 번째 포인트까지 일단 먼저 짚어보고 좀 하나씩 좀 다시 한번 네.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세 번째는 뭘 보시나요? 자, 넥스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4월 달은 봄이라고도 하지만 뭐 증시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어닝 시즌인데 거기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바로 5월 15일까지 무조건 다 발표가 돼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인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현재 분위기상 보면 1분기에 우리나라의 대형주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기업의 실적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고 중요한 부분은 not bad입니다. 좋다고 아니고 not bad죠. 그래서 not good은 좋지 않다가 되겠지만 not bad는 나쁘진 않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하향치를 너무 많이 낮췄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올라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not bad 괜찮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섹터별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환율 쪽 하나는 네. 꼽는다고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외국인 매수 아주 조금 해주고 있고요. 딱 2,000선 넘어가자마자 투신권이 다시 발목을 콱 잡으면서 시장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돌아와라 해서 어쨌든 방향을 잡아주는 듯 싶었는데 투신권마저도 방향을 저렇게 잡으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중요한 건 알겠는데 투신도 그렇고 너무 봐야 할 수급 주체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투신권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달부터 항상 유지를 했듯이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주식형 펀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자문형 랩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계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는 우리가 악성 매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당연히 땡겨줄 수 있는 것은 연기금도 사실상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를 잘 하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시스템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신규 구매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 보면은 한쪽은 낫배드고 한쪽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환율이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를 총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 대응 전략 마무리 결론은 뭐가 될까요? 네, 딱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항상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르기 마련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대신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시장인 만큼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일단 1930포인트부터 2080포인트까지 조금 더 밴드 자체를 길게 잡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투신권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0포인트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의 관점을 접근하시고요. 대신 1990포인트 밑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또한 다시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